네. 먹어요.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약간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최고란 어서 선생님. 한국은 처음이지, 에바 씨한테. 이건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는 음식은 다 할 수 있어. 거기다가 애기들은 매실 좀 살짝 넣어가지고 통깨 딱 넣어가지고 해서 하면은 신랑 맥주 안주로도 좋지 않아? 맛있겠다. 지금은 크게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관절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에요. 뼈 마디마디가 쑤신다는 말 들어봤죠? 네. 특히 추울 때 더 아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계절을 조심해야죠. 요즘에는 이제 우리 주변 분들이 좀 권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먹으면 좋다, 관절에도 좋다 이래서 그런 먹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는 조금 많이 좋아진 상태. 네. 에바 씨도 42이니까 와, 같이 나눠 먹어야죠. 혼자만 먹을 순 없지. 감사합니다. 뭔가 나눠 드시는데요? 저도 사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요. 왜냐면 축구를 하니까 아프겠다. 그래서 관절이 좀 걱정이 돼서 특히 추워지면 쓰시더라고요, 무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축구가 워낙 격렬한 운동이니까. 콘드로이친이고요. 직업병이 있잖아요. 무릎 관절도 안 좋지, 팔목도 시큰시큰하지. 이게 욱신거리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주변 분들이 그거를 사 먹었더니 무릎이 편하더라 이러셔서 저도 이제 먹게 된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 박술려 씨의 일상 루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과연 박술려 씨의 루틴 점수를 몇 점일지 점수를 보겠습니다. 꽤 높으실 것 같아요. 우와. 서재걸쌤 85점, 민혜연 선생님 92점 주셨습니다. 민혜연 선생님은 박술려 씨의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이제 저는 식습관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더덕 드시는 거 되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사포닌 하면 홍삼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덕에도 사포닌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특히 혈액 중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드시는 게 좋고 또 그 안에 이눌린이라고 하는 좀 칼로리가 낮은 다당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류이기는 하지만 혈당 조절을 도와주기 때문에 좀 천연 인슐린의 역할을 해준다, 천연 인슐린이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얘도 어쨌건 당류이다 보니까 혈당을 좀 올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박술려 선생님의 그 당류가 있는 식단으로 너무 좋지만 이걸 보고 당뇨 환자분들이 더덕 좋아? 하고 막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는 또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 관리, 특히나 이제 손목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고유 한복을 지키는데 또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업하시는 거 보면서 아껴서 오래오래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근데 섭취하셨던 콘드로이친이 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콘드로이친은 연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성 성분이면서 연골 탄성 섬유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쿠션, 스프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생리 활성 물질로서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연골 형성을 촉진하며 또 물리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자, 이 콘드로이친이 실질적으로 연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실험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저 두 개의 석고기둥이 우리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게 허벅지 뼈이고 밑에 있는 게 정강이 뼈겠죠. 자, 그러면 이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관절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연골이 굉장히 콘드로이친이 풍부하다고 하면 저렇게 위아래로 누르는 저게 이제 우리가 뛰거나 할 때 압력이거든요. 충분히 보완이 돼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뛰기만 해도 저렇게 연골이 아이고. 손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이 떨어진 연골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콘드로이친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러워. 예, 콘드로이친은 이제 홍현희 씨처럼 4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이 되고 아드님인 준범이가 30세가 됐을 때 70세가 되시잖아요. 그 70대가 되면 거의 소멸에 가까웠습니다. 네네. 어떻게 소멸되면 어떻게? 이래서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연골의 탄력을 담당하는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연골은 계속 노화가 가속화되겠죠. 이에 따라서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염인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해서
관절의 노화를 늦춰줘야 합니다. 어허. 거기다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니까 연골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연골이 닳아버리게 되면 움직일 때 뼈가 맞닿게 되겠죠. 아하. 제가 예전에도 뼈 자체는 통증을 못 느낀다라고 했는데 뼈 중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골막. 그러니까 뼈를 감싸고 있는 막에는 신경이 있거든요. 연골이 잘 존재를 할 때는 움직여도 부딪힘이 없는데 연골이 닳아버리면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겠죠. 그럼 골막이 자극이 되니까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관절 간격 유지가 잘 된다는 건 연골이 튼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자, 한 실험에서 이 관절 통증이 있는 무릎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 800mg을 섭취시켜 봤는데요. 그냥 먹지 않았던 대조군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관절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섭취했던 섭취군 같은 경우는 관절 간격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의 상태도 그대로 잘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주변 부위의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콘드로이친이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물론이고 염증성 장질환이나 파킨슨병이나 동맥경화증 등을 일으키는 게 또 염증성 물질이거든요. 이런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차단해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